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한때는 가족이었던 남편과 시모 이야기를 해보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 동료로 처음 만나 연인이 된 사이였어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3년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혼자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이혼을 하셨다 정도는 어림잡고 있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편은 시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얼마나 고생하며 키우셨겠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었죠. 여보, 이번에 엄마 생신 때 말이야.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지? 그럼. 평소에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신이니까 당신이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 아, 그리고 어머님 신발도 수제화로 한 켤레 사드리자.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평발이던데 그런 발은 수제화 신는 게 피로감이 덜해. 그래? 알겠어. 고마워, 여보. 이렇게 나보다 더 엄마를 챙겨줘서. 이렇듯 남편을 편하게 해주니 저희 사이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시모 역시 저를 따로 불러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좋은 기회가 오기도 했지만 불편함이 더 커 큰 마음 먹고 옮긴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직한 이후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더군요. 그 문제는 바로 시모의 연락이었습니다. 저와 연애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시모는 거의 매일 매 시간마다 카톡을 보내오더라고요. 주로 어디에서 뭘 하고 있냐 물었는데 너무 자주 보내니까 많이 힘들더군요. 시모의 관심이 더는 기분 좋지도 않고 집착에 가깝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가, 뭐하니? 점심은 먹었니? 네, 어머님, 방금 점심 먹었어요.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나도 밥 먹었지. 밥은 누구랑 먹었니? 오늘은 뭐 먹었니? 커피는 밥 먹은 사람들이랑 마시러 가는 거야? 회사 직원들이랑 회사 앞 중국집에서 먹었어요. 커피도 그 직원들이랑 다 같이 마시려고 하고요. 그래, 알겠다. 커피 마시고 또 열심히 일하려무나. 이렇게 카톡이 끊기는가 싶으면 오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냐? 요즘엔 무슨 일을 하냐? 퇴근은 언제 하냐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묻더군요. 그러던 중 차가 밀려 평소보다 퇴근이 늦어진 어느 날이었어요. 운전 중이라 카톡에 답장을 못했더니 또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어디니? 왜 답장이 없는 게야? 혹시 집으로 바로 안 가고 딴 길로 생게야? 뭐 회식이 있단 거 하는 건 아니지? 회식 간 게 아니라 차가 밀려서 아직 집에 도착을 못했어요. 답장은 운전 중이라 못한 거고요. 시모가 불같이 화를 내니 저도 모르게 사실대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의 목소리가 바뀌더니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마치 자신이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요. 어머, 그랬니? 난 또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니.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 가끔 회식도 하고 퇴근하고 약속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화내실 건 아니죠?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니? 당연히 회식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겠지.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네 생활이 있는데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다 함께 여럿이서 시간 보내다 일찍만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회식은 언제 하니? 친구랑 약속은 자주 있는 편이니? 회식과 약속이 있다는 말을 듣자 시모는 다시 득달같이 캐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모임이 있는 것이냐?
약속은 자주 있느냐? 그때는 대충 얼버무리며 위기를 넘겼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일할 때 답장이 늦어져도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 일에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더더욱 이상한 건 시모의 관심이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된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아들에게만 집착하지 않나요? 아들로 시작한 집착이 심하면 며느리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모는 남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저에게만 이런 이상한 집착을 해대더라고요. 시모의 도 넘은 집착에 결국 도움을 구하기로 했죠. 바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여보, 나 사실 요즘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 어머님이 날마다 나한테 카톡하셔서 뭘 하는지 알아?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랑 있는지 매 시간마다 물어보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답장이 늦어지면 전화해서 막 화까지 낸다니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답장 못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전화로 막 화까지 내시니까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하겠어. 당신한텐 전혀 안 하는데 나한테만 왜 그러실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혹시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지 말이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조금 망설인다 싶더니 숨겨뒀던 시모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사실은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 도망갔었어. 내가 어릴 때 바람이 나서 우리를 버리고 말이야. 당신이 지금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 다른 짓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닌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 엄마가 조금 불안한가 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니야. 당신이랑 연락을 하고 있으면 마음의 안심? 이런 게 되나 봐. 미안해. 나도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정말 미안. 시모가 이혼을 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런 속사정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시모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어요. 저에게 이런 집착을 하는 것을 그냥 참고 넘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남편에게 뜻을 전해주기로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네. 그런데 여보,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이건 아닌 거 알지? 나 역시 안타깝고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프긴 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집착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 그러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뜻인지 안다는 듯 동감해주고 나서더군요. 그래, 알지. 나도 잘 알아. 엄마가 아무리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도 그런 식의 집착이 옳진 않지. 그래. 그리고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또 내 생활을 당신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께 잘 좀 말해줘. 답장 안 하면 전화를 계속 하시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요즘 좀 힘들어. 그리고 괜히 의심받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도 좀 나빠.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할게. 앞으론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 시모의 집착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군요. 시모는 딱 하루 연락을 하지 않는가 싶더니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연락을 해온 겁니다. 여전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왔고 의심 가득한 의도가 느껴졌죠. 그 의심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자 저도 태도를 바꾸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의 연락에 애써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연락을 줄이던 어느 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도통 전화를 받지 않자 시모가 회사에까지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예, 너 도대체 뭘 하길래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 게야? 어머님? 아니, 이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번호 찾아 전화했다. 다른 아가씨가 받길래 네 시댁이라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 알려주더구나. 근데 너 내 말 못 들었니?
뭐 하길래 연락도 안 되는 거냐고 묻고 있지 않니? 이번에도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벼락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상황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아무리 본인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한들 왜 제게 불똥이 튀죠? 괜한 의심으로 왜 귀찮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의심받을 만한 짓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밤늦게까지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편도 아니었죠. 한마디로 시모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좋게 좋게 말해봐야 시모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결국 조금 나를 세워 대답을 해주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회사로 전화하셔놓고선 저한테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전화를 받았으니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너 일부러 내 전화 피하는 거지?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내 연락이 불편하다고 했다며?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해서 욕을 하니 아니면 싫은 소리를 하니? 그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왜 불편하다는지 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네가 당당하면 불편할 일도 없을 텐데 너 혹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어머님,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붙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시모에게 따지고 들자 시모 역시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절대 그 어떤 피해도 준 적도 없다는 듯 말이죠. 대체 왜 이 난리를 피우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진작 연락을 잘 받고 의심받을 행동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니? 네가 다 잘못해놓고 왜 애먼 사람을 잡는 게야? 지금 애먼 사람을 잡는 쪽이 누군데요? 어머님이 가만히 있는 저를 의심하고 이렇게 회사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 의심하려거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너 지금 나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이 말이야?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모함하면 어쩔 수 없죠. 연을 끊어야 제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사건건 사람을 의심하고 드는데 어떻게 연락하며 지낼 수 있겠어요. 하여튼 전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끊을게요. 잘 아시다시피 회사라 일이 많아 바쁘거든요. 끝까지 의심하는 시모의 말을 들으며 인내심이 바닥을 찍어버렸습니다. 지지 않고 시모에게 고함을 내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여보, 지금 어머님이 회사에까지 전화했어. 제발 부탁 좀 하자. 이런 일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이게 뭐야? 내가 무슨 외도나 저지르는 사람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그런데 남편이 의외의 답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짜증이 가득하더라고요.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당신이 연락 좀 받아주면 되는 문제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불안해서 저러는 건데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돼?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되는데. 남편은 그저 시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오히려 저를 질책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모가 이미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거였어요. 그저 며느리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뿐이라며 동정심을 자극한 거죠. 멍청한 남편놈은 그것에 홀딱 넘어간 뒤고요. 이해? 당신이 내 입장이면 이해가 되겠어?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뭘 하는지 또 누구랑 있는지 보고하면서 살 수 있어? 이걸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시는데 당신은 할 수 있냐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만약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하루가 멀다고 연락하면? 맨날 어디서 뭘 하는지 물어보면 당신은 참고 살 수 있어? 그거랑 이거랑은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해를 좀 해달라는 거고. 저는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주는 남편은 없더라고요. 그저 남편은 시모의 입장을 대변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내가 말했지? 그 일은
나도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라고.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난 절대 이해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당신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어머님께 직접 말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나도 이젠 지친다, 지쳐.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고 시모에게 휘둘리는 사람이었다니. 남편을 보며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남편과 제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 그렇게 다투고 난 후 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불편하긴 했지만 연락받을 필요 없이 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을 나갔던 날이었어요. 그 미팅에 꼭 참석해야 하는 후배와 함께 거래처로 가게 되었죠. 거래처로 가는 차 안에서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모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워낙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터라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거래처로 가 미팅을 성공리에 끝내고 나왔죠. 그렇게 거래처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모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시모는 저를 우악스럽게 잡아챘고 그대로 시모의 손에 휘둘리게 되었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일만 해? 그딴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네 옆에 이 남자는 뭐야? 보아하니 둘이 아주 눈 마주치고 하하호호 웃고 난리도 아니던데. 이래도 발뺌 할 거야? 시모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쏟아내며 저를 휘둘렀습니다. 보다 못한 후배와 거래처 사람들이 나서 저와 시모를 떼어놓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힘에 의해 시모가 떨어졌지만 그 이후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저와 후배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결혼한 유부녀가 이러는 거 아니다. 너 천벌 받아. 그리고 그쪽도 그래. 얘 내 며느리고 내 아들 부인이야. 어디 결혼한 여자랑 놀아나길? 아니 아주머니 무슨 오해를 얼마나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저랑 선배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일하러 온 거고 여기도 저희 회사 거래처라고요. 후배는 기분이 나빴는지 언성을 높이며 시모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배웅을 나왔던 거래처분들도 증언하고 나서주더군요. 맞아요. 방금 미팅 끝내고 나가는 길이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머리 괜찮아요? 시어머니라는 분이 며느리를 이렇게 못 믿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기 진짜 김 대리님 거래처 맞고 미팅한 것도 사실이에요. 정 못 믿겠으면 저희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니라고 해도 시모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하더군요. 시모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만 보며 계속 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너, 내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감히 내 아들과 나를 기만해? 이딴 짓거리를 해대면서 나한테는 절대 아니라고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더니 결국 네 정체가 탄로 났다 이거야. 시모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듣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충격이 너무 세서 쉽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의 말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 이 정도 의심이면 그건 병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병원을 가보세요. 애먼 사람 쥐잡듯 잡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나 좀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빽 고함을 지른 다음 후배를 데리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채 일했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시모가 와 있더군요. 저를 본 남편이 득달같이 다가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그런 말을 해? 들었으니까 알 거 아냐. 난 그저
거래처 미팅을 후배와 함께 다녀왔을 뿐이야. 그런데 거기에 어머님이 들이닥쳐서 날 쥐잡듯 잡아댔다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진짜? 그리고 내가 진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머님 혹시 내 뒷조사하고 있니? 나한테 사람이라도 붙인 거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디로 언제 거래처 미팅을 하러 가는지 알겠냐고.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그 순간에 나타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시모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설명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딱 나타나다니. 그래서 뒤를 밟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입에선 가관인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엄마가 당신한테 사람을 붙였어.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듯 연락하는 거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사람이라도 붙여서 감시할 테니 나한텐 비밀로 하라고 하더라고. 당신은 연락받는 거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 엄마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안심이 된다니 어쩌겠어. 그냥 알겠다고 했지. 기가 막히더군요. 아무리 의심하고 있다고 해도 생사람을 잡아다려 갖은 애를 쓰는 시모라니. 그리고 그걸 묵인하는 남편도 어이가 없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그때 소파에 앉아 그저 노려보고 있던 시모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오죽 의심스러웠으면 내가 그런 짓거리까지 했겠어. 그러게 진작 내 연락이나 똑바로 받았으면 오늘 그런 일까진 안 했겠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님이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저까지 바람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하는 행동은 그저 사생활 침해라고요. 사생활 침해 좋아하네. 이게 다 네가 허튼 짓이나고 돌아다니니 내가 이러는 거 아니겠니? 오늘도 봐라. 내가 그 자리에 안 나타났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그 미팅 끝나고 회사로 안 돌아가고 다른 곳으로 빠졌을지 누가 알겠냐고. 시모는 머릿속으로 혼자만의 막장 드라마를 한 편 쓰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여전히 의심을 하다니 시모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하나같이 다 하는 말 못 들었어요? 같이 있던 사람은 그냥 회사 후배라고요. 어머님,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정도면 병이에요, 병. 너 지금 이 시애미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게야? 네가 궁지에 몰리니까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렇게 화내는 거 보니 뻔하구나 뻔해. 너 그 후배랑 이상한 관계 맞지? 맞는 게지? 어머님은 제가 후배랑 이상한 관계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라고 이렇게나 말하는데 왜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그러는 게야. 아까부터 의심스러운 행동만 하지 않니?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모를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더는 할 말도 없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 일 틀어지게 되면 저 진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 한 행동 때문에 거래 잘못되면 가만 안 있어요. 회사에서 나서서 어머님께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자 겁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모가 또 안쓰러웠는지 남편 놈이 시모 편을 들고 나서더군요. 당신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왜 우리 엄마한테 겁을 주냐고. 우리 엄마도 다 우리 가정 걱정해서 그런 거 알잖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는데 꼭 그래야겠어? 겁을 줘? 내가? 아,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그저 엄포를 놓는다 이런 뜻이지?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 난 지금 그저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경고하는 거야.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확실하게 단호히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못 박을게.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내가 허튼 짓을 해서가 아니야. 어머님이 날 계속 못 믿고 이상한 의심하면서 집착해서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다시 한번 이딴 일 일어나면 그날로 우리 이혼하게 될 줄 알라고.
이혼? 당신은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쉽니? 당신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날 못 믿어서 뒷조사한 것도 모자라 내 머리채까지 잡았어. 그것도 회사 후배랑 거래처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런데도 내가 이혼 이야기도 못 꺼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한 번 더 참는 거야. 알겠어?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는 저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시모는 그런 저희를 한번 보고선 콧방귀를 뀌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 후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 생활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죠. 다행히 시모는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쫓는 일도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아들이 이혼남이 되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나 보죠. 그렇게 모든 괴롭힘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디 이전과 같을까요? 한번 남편에게서 떠나버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정이 떨어져 꼴보기가 싫은데 그딴 식으로 행동하다뇨.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실망감도 함께 쌓여가더군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문자였는지 아세요? 세상에, 남편 간수 좀 잘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앞뒤 설명 없이 그런 말을 대뜸 보게 되니 많이 놀랐습니다. 장난 문자인가 싶어 기분이 상하려는 찰나 연달아 사진들이 왔어요. 그 사진들은 다름 아닌 남편이 회사 여직원에게 보낸 문자를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수미 씨, 오늘 밤에 뭐 해? 나 너무 심심하다. 우리 영상통화나 할래? 집에 와이프 있어서 대화는 못해도 얼굴은 볼 수 있는데. 수미 씨는 어디 살아? 나는 땡땡동 사는데. 가까우면 조금 이따 얼굴이나 볼까? 이런 식으로 남편의 일방적인 연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을 수 없었는지 여직원이 거절식의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 답장에 남편은 엄포를 놓고 있었고요. 퇴근 후 이런 식의 연락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회사에 알릴 수밖에 없어요. 수미 씨, 자꾸 이런 식으로 나 거절하면 이번 인사고과 재미없을 줄 알아? 승진 안 하고 싶어? 만년 평사원으로 살 거야? 이렇듯 남편은 거의 매일 밤마다 여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여직원은 아예 무시를 하거나 거절을 하는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충격이 큰데 정말 큰일은 따로 있었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음료수에 체액을 뱉으셨다면서요. 다른 부서 직원이 봤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딴 걸 잃은 거야? 그래, 내가 좀 그랬다. 어차피 우리 사이가 깊어지면 다 나눌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 난리야? 수미 씨도 나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만 튕기지 그래? 누가 누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저 정말 불쾌하다고요. 이러시면 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내 남편이 한 짓이 맞는가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최악이고 더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군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이자 어쨌든 남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을 한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름 아닌 피해 여직원의 예비 남편이었어요. 문자 내용 다 보셨죠? 부인분도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이게 정말 제 남편이 보낸 문자가 맞나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요. 네, 맞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모든 걸 다 해봤다고 말했어요. 하지 말라고 따져도 받고 화도 내고 애원까지 했다고요. 그런데도 그 모든 걸 자신한테 관심받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찾아가서 엄포도 놔보고 손도 대봤는데도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사내 신고까지 하고 이직 준비 중이에요. 그냥 회사로 옮기면 끝이겠지만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딴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못 보겠다고요. 아, 그랬군요.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저도 다른 이유로 고민이 많았는데 덕분에 확신이 섰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겠어요.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들은 게 많아서 해드리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오랜 기간 저 여직원을 괴롭혀온 듯 했습니다. 게다가 그 여직원이 처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상치도 못할 남편의 본 모습에 충격이 컸습니다. 알게 모르게 시모와 함께 그렇게 의심하더니 그 의심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인 잣대에 비추어 저까지 의심했던 것이었죠. 본인이 밖에서 저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으니까요. 여직원의 예비 남편이 아니었다면 전혀 몰랐을 남편의 정체. 어떻게든 이를 알게 되었으니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지내며 이혼을 준비했어요. 워낙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크게 불편한 점도 없더라고요. 가끔씩 얼굴을 마주치는 것 빼고는 말이죠. 그렇게 며칠 뒤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직원들에게 민망한 이야기들을 하며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헛웃음이 다 나왔어요. 저 자식은 평소에도 저딴 식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미 씨, 오늘 치마 진짜 예쁘다. 몸매가 예뻐서 그런가? 아, 지연 씨, 인상 그렇게 쓰지 마. 지연 씨도 옷도 예뻐. 질투하기는. 이렇게 질투들이 많아서 어쩌려고 그래? 다들 알고 있지? 나 유부남이야. 다들 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질투가 아니라 정말 싫어서 인상 쓰는 건데요? 지연 씨도 참.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 내가 지연 씨 마음 다 알아. 알고 말고. 여직원들의 표정은 썩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질투한다고 확신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하는 것도 아닌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대로 남편의 정강이를 확 차버리고 싶더라고요. 여전히 저질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의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하호호 웃는 낯짝에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이때껏 회사에서 이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었구나. 바로 등 뒤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벼락같이 뒤를 돌아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보더라고요.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님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질려갔습니다. 이야, 그 모습 참 볼만하더라고요. 남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눈치를 살피며 이상한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방금 당신이 들은 건 우리 회사에서 유행하는 대화 같은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이상한 오해하는 건 아니지? 이상한 오해 안 하지. 내가 다 듣고 다 봤는데 무슨 오해를 하겠어. 난 그저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안 것뿐이야. 당신 지금 오해하는 거 맞네. 이건 그냥 정말 유행하는 대사 같은 거라니까. 그저 옷이 워낙 예뻐서 칭찬을 해준 것뿐이야.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 정말이라고. 남편 놈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죠. 그런 남편의 말을 깡그리 무시한 채 제가 받은 문자를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뭐해? 심심하다. 영상통화하자. 승진하기 싫어? 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이것도 당신 회사에서 유행하는 대화법이야? 당신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회사 자체를 신고해야겠는걸? 난 이딴 대화법을 유행시키는 회사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여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것만 알 것 같아? 당신이 그간 여직원들을 어떻게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어. 음료수에 뭘 넣어 먹였는지, 그걸 뭐라고 포장해댔는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남편 만행을 한 나머지 직원들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사색이 되어 가더군요. 어떤 여직원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그 말을 다 믿는 거야? 설령 그 말이 다 사실이라고 쳐. 그래도 그걸 왜 여기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당신은 내 회사 생활은 안중에도 없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나는 어쩌라고. 난 그 말 다 믿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있어.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따지고 들어? 원인은 당신이 다 만들어 놓고 말이야. 눈치를 보아하니 여기에도 당신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이 한둘 있는 게 아닌데 진짜 인생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마. 쪽팔리지도 않니? 뭐? 더러워? 당신 말 다 했어? 대체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와선 이렇게 정신 나간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난 정말 아니라니까. 하여튼 당신 오늘 일 때문에 내가 회사 잘리기라도 하면 당신이 다 책임져. 당신이 나 먹여 살리라고. 먹여 살리기는커녕 이혼을 준비해온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남편은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며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본인을 책임지라며 떼를 쓰는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준비한 말을 서둘러 전해주었죠. 내가 왜 당신을 먹여 살려? 당신은 당신대로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난 나대로 당신하고 이혼하고 잘 살 테니까 말이야. 뭐? 이혼?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나 오늘 당신한테 이혼하자는 말 하려고 온 거야.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언성을 더 높였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듯 뻔뻔하게도 따지고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요즘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또 괴롭히는 것도 아니잖아. 뭐, 설마 지금 이걸로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 사실도 아닌 일로 그러지 말자. 다 오해 때문에 일어난 작은 일일 뿐이라고. 남편은 모든 게 그저 오해이며 작은 일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남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떨었겠죠. 또 어떤 직원은 평생을 다니고 싶어 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요. 그것뿐인가요? 평생 남편을 믿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저는요. 한순간에 모든 신뢰를 잃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저 작은 일이라뇨. 남편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했니? 네 머리로는 이게 작은 일 같아? 아니,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야. 당신이 여직원들에게 그딴 식으로 말하고 연락한 거 그냥 장난 아니라고. 당신은 어땠을지 몰라도 상대방한텐 공포이고 치욕이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그딴 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니던 인간이랑 부부의 연을 맺었다니 그 사실 때문에 토할 것 같아. 알기나 해? 여보,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제발 내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 당신한테 더 들을 말 없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 절대로 용납 안 되는 일이야. 알겠어? 하여튼 더는 당신같이 저질스러운 사람이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이혼하자. 그러면 법원에서 봐. 그대로 남편 회사를 빠져나왔고 그 후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만은 하기 싫다고 버티더군요. 그러나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한 짓이 모두 소문났으니 버틸 수가 없었던 거겠죠. 회사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도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회사에 다녀간 다음 날에 바로 말이죠. 모든 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적잖이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한동안은 전 남편 놈이 회사로 찾아와 매달렸으니까요. 그 중에서 단연 기억에 남는 날은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봤던 날이었는데요. 스스로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무릎까지 꿇고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여긴 또 무슨 일이야? 더는 할 말 없다고 오지 말라고 했지?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난 정말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한 행동이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진짜 그 정도면 병이야, 병.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을 위해 정신병원을 가봐, 제발.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리지 말고. 진심으로 한 말인데 전 남편은 전혀 진심으로 듣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제 발을 붙잡고 한심하게 늘어지기만 했으니까요. 여보,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좋았잖아. 우리 행복했잖아. 좋았던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다른 여자들한테 연락하는 게 싫으면 2번 다신 하지 않을게. 너 진짜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난 이제 네가 뭘 어떻게 하든 너랑 다시 같이 안 살아. 아니, 엮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싫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똑바로 들어.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와서 귀찮게 하잖아?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네가 내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2번 다신 찾아오지 마. 뭐? 경찰? 날 신고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왜? 못할 것 같아? 지금 당장 신고하는 거 보여줘? 그렇게 해야 내 말을 믿을 거야? 기어이 전 남편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제야 진심을 한 전 남편은 걸음아 나 살려라 꽁지 빠지게 도망치더군요. 정신없이 도망치는 전 남편을 보며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개과천선할 인간이 아니더군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이 가관이었으니까요. 저에게 그런 꼴까지 당했으면서 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대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다른 여직원에게 또 연락하며 괴롭혀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그 여직원의 남자친구가 또 다 알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잘못 걸렸는지 그 남자친구가 전 남편을 찾아가 싸움이 났다고 했어요. 그 덕에 전 남편의 얼굴은 엉망이 된 건 당연하고요. 연달아 스토킹 신고까지 당해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딴 최악의 인간이란 걸 어떻게 전혀 모르고 결혼했는지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알게 되어 안심했습니다. 더 험한 꼴 보지 않고 이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렇게 모든 년이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생뚱맞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혼을 할 당시에도 전화 한 통 없던 전 시모에게서 말이죠. 너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무슨 짓을 어떻게 한 거야? 감히 내 아들이 그 험한 곳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멀쩡한 내 아들 인생에 이혼 딱지 붙인 거로는 모자랐던 게야. 이제 내 아들 인생 자체를 망치게 하려고.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나한테는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왜 네가 망치냐 이 말이다. 들어보니 전 시모는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저 때문인 줄 알고요. 하긴 전 남편도 낯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자기를 혼자 힘들게 키워준 엄마에게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무슨 일로 이혼을 하고 무슨 일로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지 설명 못하겠죠. 하지만 그건 전 남편의 사정이고요. 굳이 이 험한 말들을 들으며 전 남편의 비밀을 지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전 시모와 전 남편의 가족이 아닌 남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말해주었죠. 전 시모의 아들이 왜 경찰서에 들락날락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줌마 아들이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 줄 아세요? 여자 직원들한테 밤마다 연락해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치마가 예쁘더라. 그 예쁜 치마 입고 오늘 밤에 만나자. 이게 끝이 아니라요. 자기 안 만나주면 인사에 큰 차질이 생길 거라고까지 했거든요. 내가 아줌마 아들을 망친 게 아니에요. 아줌마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 거라고요. 제 말을 들은 전 시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는 게야?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걔가 어떤 아들인데? 다 네가 모함하는 거고 꾸며낸 이야기란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서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다 털어놓으란 말이야.
아줌마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방금 한 말 다 사실이에요. 정 못 믿겠으면 경찰서에 직접 가보세요.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가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어쩜 그렇게도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건지. 그러게 나를 그렇게 괴롭힐 시간에 아줌마 아들 관리나 똑바로 했어야죠. 그러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감히 네가 내 아들을 그딴 식으로 말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지금 어디야? 시모는 이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지 않고 맞서서 그런 시모에게 고함을 질러주었어요. 아줌마, 아까부터 계속 감히 하는데요. 아줌마야말로 감히 누구한테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아줌마도 아들하고 나란히 구치소에 갇히고 싶어요?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또 애먼 사람을 잡아대. 내가 진짜 아줌마가 불쌍해서 이번까지만 참고 넘어가 줄게요. 다시 나한테 연락해서 이딴 말 해대면 두고 보세요. 그땐 정말 나라에서 주는 밥 먹게 만들어줄 테니 그런 줄 알고 끊어요. 너 지금 나 겁주는 게야?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내가 그때도 말했죠? 겁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경고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흘려듣지 말고 새겨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럴 시간에 아들이나 찾아가 보세요. 구치소에서 반성은 하나 모르겠지만요. 아마 엄마 찾으면서 눈물 콧물 빼고 있을 테니까.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론 차드늘에 연락이 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 후로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단 한 번의 연애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워낙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했고 딱히 연애할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고 이혼까지 하게 된 터라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한가 봐요. 지금은 그저 평일엔 주어진 일을 하고 주말엔 저만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긴 휴가가 주어질 때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콧바람을 쐬기도 하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언젠가 연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결혼은 전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지금의 이 생활이 만족스럽네요. 이혼을 할 당시만 해도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니 생각보다 더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다 끝났다는 마음에 후련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과거를 뒤로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고요. 저의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이제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시모와 남편의 추악한 계획을 알고 이혼하게 된 여자입니다. 남편을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 평범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특별한 것 없는 부부였어요. 그런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된 건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때로 이유는 시모와 남편에게 있었죠. 시모는 저희가 결혼할 당시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친정이 시댁보다 부유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시댁이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것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결혼을 취소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나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하겠어. 승우 씨 엄마가 우리 집을 저렇게나 탐탁치 않아 하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까지 다 끝냈는데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니. 승우 씨도 다 봤잖아. 승우 씨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승우 씨 집이나 우리 집이나 가진 재산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왜 승우 씨 엄마는 우리 집을 밥도 못 벌어먹고 사는 집 취급을 하는 거야? 난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런 취급 받으면서 평생 살 자신도 없어. 지혜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런데 지혜야, 내가 너 평생 저런 소리 듣게 할 사람으로 보여?
나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올 거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이지. 앞으론 우리 엄마가 저런 말 절대 못하도록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그러니까 그런 말 다신 하지 마. 내가 진짜 잘할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결혼을 마음먹었을 만큼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남편이 시모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막아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니 다시 마음을 돌려먹게 되었어요. 거기에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엄마에게도 지극정성으로 하는 모습에 한 번 더 믿어보자 싶었던 거였죠.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나니 남편이 시모에게 잘 이야기하긴 했는지 더는 재산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저 역시 그런 뒷말이 나오게 하지 않으려고 애초에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하기도 했고, 누구 한 명이 더 많이 쓰는 일 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반 결혼이라는 사실을 양갓집에 다 알리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시모에게 시달리는 일은 없을 거라 안심했는데, 시모는 재산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괜한 트집을 잡아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더니 저에게 음식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온갖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김장 좀 하자. 네? 김장이요? 김장철도 아닌데요. 김장은 꼭 김장철에만 하라는 법이라도 있니? 김장김치를 먹고 싶으면 김장하는 거지. 그래도 어머님 댁에도 김치 많고 저희도 아직 김치가 많은걸요. 넌 어른 말에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말대꾸 할 거니? 그냥 하라고 하면 좀 해. 처음 불렀을 땐 밑반찬을, 두 번째 불렀을 땐 전복죽을 한 냄비 끓여 소분에 얼리라고 하더니 결국 김장하라는 말까지 나오더군요. 처음엔 남편도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갖은 고생을 하니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모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여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재료라도 다듬어 줄까? 아니면 식기라도 씻어줘? 아들, 너 지금 뭐해?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지? 엄마 밥 얻어먹고 살 때도 안 하던 짓을 왜 이제야 와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하고. 혹시 네 집사람이 잔소리라도 하니? 우리 집에 있다가 너희 집에 가면 못 살게라도 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네 눈엔 엄마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그저 마누라밖에 안 보이지? 마누라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이 엄마 힘든 것도 좀 생각하고 그러려무나. 마누라가 이렇게 와서 하지 않으면 이걸 엄마 혼자 다 해야 하는데 혼자 하다가 이 엄마 몸져 눕기라도 했으면 하는 게야? 에이,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두 사람 다 힘드니까 내가 도우면 좀 더 수월하게 끝날 거 아니야. 얼른 끝내고 다 같이 쉬자. 네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주방에서 나가지 못해? 가자미 눈을 뜨고 시모가 고함을 질러대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주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후론 가운데서 눈치만 살필 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그런 남편의 입장도 이해하려 했지만 제가 힘든 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도 돕고는 싶은데 시모가 뒷목 잡고 넘어가는 신용을 하니 어떻게 할 수 없던 남편도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잔소리는 심해지고 주마다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자니 이해는커녕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얄미워지더군요. 결국 남편과 전 시댁에 다녀오기만 하면 싸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턴 그 싸움이 당연해지더라고요. 여보, 정말 어떻게 좀 해봐. 이게 뭐야? 내가 어머님 종노릇이나 하려고 결혼했어? 당신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일 없도록 중간에서 잘한다고 했잖아. 말은 바로 해. 그때 엄마가 재산 문제로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것만 막아준다고 했었어. 그 뒤로 엄마가 그 이야기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 한 약속은 지켰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딱 그 말만 못하게 했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당신 눈엔 내가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처음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노력이라도 하더니 왜 요즘엔 강 건너 불구경인데? 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않냐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엄마가 내가 나서기만 하면 뒤로 넘어갈 태세로 화를 내는데. 당신은 당신 엄마가 그 정도 화낸다고 뒤로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절대 그렇게 약한 분 아니니까 도와주거나 말하라고. 아, 몰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 참겠으면 당신이 못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해. 그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후회? 난 후회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뭐든 당신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다시 주말이 왔고 남편은 시모에게 괴롭힘 당하는 저에게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시모는 더욱 신나서 저에게 살림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저를 더 쥐잡듯이 잡아대고 있었고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매주 이렇게 와서 배우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저렇게 말했더니 시모가 당황스럽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그랬겠죠. 이렇게까지 대놓고 힘들다 못하겠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전까지야 남편이 그래도 눈치라도 살피고 다툼이 있긴 했어도 그 끝엔 언제나 미안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참고 넘겼던 것이었는데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 더는 참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이 하는 꼴이 얄밉기도 했고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네 말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불러도 오지 않겠다. 이거니? 네, 들으신 대로 앞으로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오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고요. 체력이 남아돈다고 한들 주마다 여기 와서 체력 소모, 정신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때까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회사 일에도 지장이 있기도 했고요. 뭐야? 너 정말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온다 못 온다 말을 짓거려대는 거야. 시모의 입에선 결국 욕설들이 흘러나왔고 이상하게도 그런 시모가 보는데 겁이 나기는커녕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틀어진 이상 오늘부터 더는 이 빌어먹을 시집살이도 그보다 더 꼴보기 싫은 시모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이왕 저지른 김에 확실히 하자 싶은 생각에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내팽겨치며 말했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네요. 이왕 말이 나왔고 이미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으니 당장 오늘부터 하지 않을게요. 시모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그저 보고만 있더군요. 그런 시모를 뒤로한 채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가방을 집어들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말리려고 달려들었죠. 여보, 왜 이래 갑자기?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당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 엄마 어떻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당신이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 지금 빨리 사과하라고. 내 말 못 들었어? 더는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 상한 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당신이 사과하고 당신이 마음 풀어드려. 그러면 되잖아. 당신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제정신 아니지? 미친 거지? 제발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 누군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해?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그저 며느리란 이유로 주말마다 불러서 못 살게 군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냐고. 난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남편과 저의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시모에게 사과를 해라. 전 절대 못한다고 하며 양보도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던 그때였어요. 가방 속에 있던 전화가 울리고 잠시 싸움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양수키 씨 따님 맞으신가요? 저는 구급센터 대원인데요. 어머님께서 신호등을 건너시다가 음주운전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현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순간 잠시 정신이 멍해졌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계속 시모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 남편을 뿌리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해 엄마를 부르는 순간 엄마는 눈을 감아버렸고 그게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저를 대신해 모든 일을 남편과 시모가 대신해 주었고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땐 장례가 끝난 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서류를 건네주더군요. 여보, 이거 보험회사에서 주고 갔어. 응? 보험회사? 이게 뭐지? 나도 잘 몰라. 그냥 당신한테 전해주라고 하더라.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워낙 정신이 없어 보이니까 나한테 준 것 같아. 여기 명함도 같이 받아뒀으니 서류 살펴보고 연락 한번 해봐. 남편은 서류를 건네주곤 화장실로 가버렸고 혼자 서류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서류들은 엄마의 사망보험금 서류였는데 엄마가 저도 모르게 사망보험을 들어놓았던 것이었죠.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며 남아있을 딸 생각을 먼저 한 엄마를 떠올리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서류들을 보며 하늘에 계신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정신을 다잡고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더 밝게 그리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이땐 시모도 더는 저를 시댁으로 부른다거나 괜한 트집을 잡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모두 잃은 제가 안타까워 이제 좀 잘해주려나 보다 생각했죠. 남편 역시 저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괜찮은 척해도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우울감이 줄어들지 않더군요. 회사 일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고 잠시 회사를 쉬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후 엄마가 가지고 있던 여러 재산과 보험들을 정리하러 갔어요. 그 금액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컸어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처리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 회사 그만둘까 봐.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한편으론 의아했어요. 그 전까진 회사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뭐? 회사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당신도 너무 힘들어했고 요즘도 당신 보고 있으면 내가 걱정이 돼. 그래서 나도 회사 그만두고 이참에 당신이랑 같이 쉬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최선을 다해 제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그저 그냥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겠다는 거잖아요. 남편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 그만두고 쉬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도 쉬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마저 회사를 그만둬버린다면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만두는 거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상황이면 그만둬. 그런데 나도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당신마저 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게 나 사업이나 좀 해보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사업이 있는데 퇴직금으로 시작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혹시나 모자라면 장모님 재산 정리한 돈 있잖아. 그거 조금만 보태주면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던 말은 듣기 좋은 핑계였고 남편의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죠. 심지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엄마의 재산까지 사업 계획에 넣어서 말이죠. 사업 좋죠. 그럴 만한 그릇이 된다면 직장 생활보다 사업하는 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은 사업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엄마가 남기고 간 돈까지 끌어다 주며 괜한 시간 낭비, 돈 낭비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기 안 좋다고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서 난리인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요즘 하던 사업도 전부 망해서 접는다더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사 생활이나 잘해. 그렇지 않아도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좋지 않은데 당신까지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줘. 응?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남편은 태세를 바꿔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나도 막 진지하게 한 이야기는 아니었어. 그냥 혹시나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재취업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던 거지. 그냥 가볍게 한 이야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좀 당황스럽긴 하네. 하여튼 사업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행동과 말이 내심 수상하긴 했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고 말았어요. 왜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살 바엔 내 사업하면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고들 하잖아요. 남편 역시 그런 시기가 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는 달리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제일 이상한 것은 시모의 행동이었어요. 시모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난 후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반찬을 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큰일 치른 며느리에게 반찬 좀 해다 주는 게 뭐가 그리도 이상한 일로 여기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찬도 반찬이지만 정말 이상한 건 시모의 표정이었어요.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다정한 표정으로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가져오더군요. 그야말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궁금하더라고요. 아가, 여기 네가 좋아하는 숙주무침이랑 제첩국도 좀 해왔단다. 이 제첩 구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다음에 올 때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니? 네 입맛에 당기는 걸로 해다 주마. 아,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걸요. 앞으로는 고생스럽게 이렇게 안 해다 주셔도 돼요, 어머님. 고생스럽기는? 우리 며느리 잘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다 부른걸. 그러니까 혹시나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주저 말고 나한테 말하려무나.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님. 무슨 직장 상사 비위 맞춰주듯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뭔가를 흘리기라도 하면 바로 물티슈를 대령해주기도 했고, 어느 날은 아무 날도 아닌데 명품 가방부터 해서 제가 주로 쓰는 화장품까지 사다 주곤 하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소화가 잘 안 돼 소화제를 먹었더니 그 모습을 본 시모가 앞치마까지 하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뭐 하긴 청소하지. 너 아까 보니까 체한 것 같던데 들어가서 얼른 쉬거라. 내가 청소 빨리 해두고 빨래도 해두마. 그러니까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쉬어. 체했을 땐 푹 쉬는 게 최고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좀 이따가 할 테니 그냥 두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쉴 수가 있겠어요. 아가, 그냥 나를 돌아가신 친정엄마 대신이다 라고 생각하려무나. 엄마가 돼서 딸이 몸이 아프다는데 집안일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체한 것만 좀 내려가고 나면 제가 할 테니 그냥 두세요. 괜찮대도 얼른 들어가서 쉬어. 네가 계속 이러면 이 엄마 마음도 불편해. 호의가 계속될수록 고맙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저의 불안이
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불면증이 심해지는 바람에 수면제를 처방받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수면제를 처방받을 겸 상담을 하러 간 날이었죠. 아무래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직접 운전해서 가기는 무리더라고요. 일부러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다녀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 단지 한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뜬금없이 뒤쪽 분리수거장에서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도 목청이 큰 두 사람이었기에 굳이 얼굴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두 사람의 목소리란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엄마, 이게 마지막이지? 더는 버릴 거 없지? 그래, 마지막이야. 이놈의 쓰레기랑 분리수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니? 그래도 이렇게 다 해놓고 나니 집이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엄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대청소 도와줘서 빠르게 끝낼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제가 병원에 간 사이 대청소를 한 듯 했어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 감동해 울컥하던 찰나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소름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됐어. 어쨌든 네 집사람 모르긴 몰라도 집이 반짝반짝하다며 입이 귀에 걸릴 거다. 그런데 걔는 정말 잠만 안 와서 정신병원에 간 거 맞긴 한 게야? 혹시 그냥 미쳐버린 건 아니겠지? 요즘 왜 기분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잖니? 나도 그냥 그랬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다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친 건 아니고 그냥 수면제 처방받으러 갔어. 안타깝게도 집사람 아주 지극히 정상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정말 제가 미쳐버려 환청이 들리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잔인한 대화들은 환청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고 또 그들의 진짜 속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숨도 제대로 쉬지 않은 채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아유, 도대체 이 고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니? 네 사업 자금은 아직 소식도 없니? 소식은 무슨, 아직 제대로 말도 못 꺼내봤어. 아직은 더럽고 치사해도 집사람 비 더 맞춰줘야 한다고. 저번에 사업 이야기 잠깐 꺼냈다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퇴짜 맞았다니까. 두 번, 세 번 이야기 꺼낼 필요 없이 제대로 한몫 뜯어내려면 그 비위 잘 맞춰줘야 한다고. 아니, 도대체 사돈 죽고 물려받은 돈이 얼마나 되길래 그게 한몫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얼마길래 우리가 이 고생까지 해야 하냔 말이야. 엄마, 가지고 있던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모님이 글쎄 사망보험까지 들었더라니까. 그 보험금만 해도 꽤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나 위한다고 생각하고 집사람한테 잘해줘. 남편이 정확한 금액을 대며 자랑하듯 말하자 화들짝 놀란 시모가 목소리까지 낮추며 말했어요. 그만큼이나 된다는 말이야? 그래, 알겠어. 우리 아들 위해서 이 엄마가 뭐든 해야지. 이 엄마만 믿어, 아들. 남편은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던 엄마의 재산 규모와 사망보험금까지 그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몰래 제가 물려받을 재산을 조사했고 진작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잘해주는 이유가 돈 때문이란 사실에 속이 쓰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에게 속고 있었던 거였죠. 한참을 빛나는 꿈에 젖어있던 두 사람은 하하호호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넋이 나간 채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를 보낸 슬픔도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믿었던 남편까지 제 뒤로 저런 계획이나 세우고 있다니 내 옆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이 현실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속이 텅 비는 느낌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그 상황을 최대한 냉정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생각을 정리한 끝에 저는 이혼은 물론이며 복수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모와 남편에게 잘 보일 기회를 주기로 했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까지 마음 먹고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게 잘 보이고 싶다는데 마음껏 부려먹어줘야 제 복수는 물론이고 그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내일도 혹시 오실 건가요? 응, 너만 불편하지 않다면 이것저것 해서 오려고 하는데 혹시 너 내가 오는 거 불편하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데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고 가시라고요. 그냥 저희 집에서 한동안 아예 지내셔도 되고요. 아예 시모와 함께 지내며 마음껏 부려먹기로 마음먹었고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는 제 말에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되니? 그렇지 않아도 여기랑 우리 집이랑 거리도 꽤 되는데 날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너무 좋지.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랑 그냥 지내시면서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고 저랑 말동무도 좀 해주세요. 그래, 집안일은 걱정도 하지 말려무나. 내가 날마다 마시는 것도 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줄 테니. 시모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도 못한 채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런 시모의 말을 지키게 해주기 위해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밤낮 없이 식사를 요구했고 청소를 하게 만들었고 또 새벽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먹고 싶다며 시모를 깨웠어요. 어머님, 어머님, 저 지금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응? 지금 이 새벽에 말이냐? 네, 자다 깼는데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아무래도 지금 해주시는 건 무리겠죠. 너무 먹고 싶긴 한데 어머님이 정 힘들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아니다. 지금 해주마. 자고로 음식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제일 맛있는 법이지. 밤낮 할 것 없이 대놓고 부려먹는 제 행동에 시모는 화가 단단히 난 듯 보였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의 사업 자금이 달린 문제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괴롭히고 나니 시모의 얼굴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었고 시모가 폭발할 타이밍에 맞춰 남편 사업 자금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회사 생활 어때? 힘든 건 없어? 회사? 회사야 늘 힘들지. 당신도 잘 알 거 아냐.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는 게 회사 일이라는 거.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게 저번에 왜 당신이 사업 이야기 꺼냈었잖아. 그때 내가 단칼에 안 된다고 한 게 마음에 자꾸 걸리더라고. 당신도 당신대로 힘들고 한참 생각해보고 그런 말을 꺼냈을 텐데 내 입장만 생각하고 거절부터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직도 사업 생각이 있는 거야? 최대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남편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숨도 쉬지 않고 말하더군요. 그럼 당연히 사업 생각 있지. 그때 당신한테 말을 못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도 계획을 다 세워놨어. 당신이 금전적으로 좀 도와주기만 하면 바로 시작해도 될 정도라니까. 그래? 계획서 있으면 나 좀 보여줘. 보고 괜찮으면 투자 좀 하든가 할게. 정말? 정말이지. 내가 조금 있다가 당신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보여줄 테니까 당신은 잘 보고 투자해 주기만 해.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호강이란 호강은 다 시켜줄 테니까. 전 그저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만 했을 뿐인데 남편은 이미 투자받은 사람처럼 다음날 바로 사표를 쓰고 와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최고의 타이밍을 잡아 이혼을 통보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외출한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 홈 CCTV를 설치해 시모와 남편의 추악한 계획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해 놓기로 했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통쾌한 복수극을 준비하는 사이 남편은 우선 퇴직금을 쏟아붓더군요. 대책이라고는 오직 제 투자금뿐인 상황에서 일은 일대로 벌이는데
더는 발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시모와 남편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일단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죠. 식사가 끝나고 나니 남편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여보, 그때 말했던 투자금 언제 해줄 거야? 아, 투자금. 일단 이거 뒷정리부터 하고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무슨 돈 이야기를 해. 빈 접시들로 엉망이 된 식탁을 손가락질하며 말을 돌렸고 남편은 제 말에 밝게 웃으며 본인이 다 정리하겠다고 나섰어요. 손해볼 것이 없었던 저는 편하게 TV나 보고 있었네요.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제 맞은편에 앉아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옆자리엔 기대에 가득 찬 표정의 시모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여보, 뒷정리에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이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 그 전에 내가 할 이야기 있어. 어? 할 이야기? 뭐든지 다 해봐. 무슨 말이든 당신 말이라면 다 들을 준비 됐어. 그래? 그러면 우리 이혼하자. 그대로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보다 더 놀란 시모가 빽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니? 너 진짜 정신적으로 어디 아픈 거 아니니?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 너희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요즘 부부싸움 한 번 한 적도 없으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큰 소리를 치는 두 사람에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알려주었죠. 안타깝게도 저 아주 멀쩡해요. 아니, 두 사람 덕에 아주 멀쩡해졌지 뭐예요? 당신, 나 몰래 내 재산 조사했더라. 그 돈에서 크게 한몫 챙겨서 잘 먹고 잘 살 계획 세웠던데? 그래서 어머님도 제게 잘해줬던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 그걸 어떻게 한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두 사람이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신경 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더 신경 써야 할 텐데. 무어라 변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 만약 당신이 싫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거고, 물론 위자료 청구도 다 할 생각이야. 당연히 이혼할 남편한테 사업자금 대줄 일도 없을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허황된 꿈은 접어두고 이혼이나 준비해. 남편은 사업자금이 아른거렸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사업자금을 받아내려고 한 건 맞지만 그건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어.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면 나만 좋은 일이야? 아니잖아. 나도 좋긴 하겠지만 나보다 당신한테 더 좋은 일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당신이랑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에 그랬던 거라고. 내가 성공해도 당신을 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 이혼 생각 따윈 전혀 없었다고. 그래, 아가야. 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란다. 우리 아들이 설마 돈만 뜯어내고 널 버릴 생각을 했겠니? 우리 아들이 너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녀석인데 그런 우리 아들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건 아니지 않니? 쪽수로 밀어붙이는 두 사람에게 하는 수 없이 제가 확보했던 증거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영상은 몰래 설치했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는데 거기엔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모두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곧 사업자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전에 나랑 사업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니까. 그게 정말이니? 이제 며느리 종노릇은 그만해도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해. 이제 고지가 눈앞이니까. 아휴, 이번에 사업자금만 다 뜯어내고 나면 나 이혼해버리려고. 장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중충해서는.
보는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니까. 크게 한몫 뜯어내고 사업만 자리 잡으면 확 이혼해버리고 나이도 어리고 밝은 여자랑 새 출발할 거야. 그래, 그건 나도 찬성이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물건 요즘 얼마나 기고만장한 줄 아니? 시어머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새벽에 날 깨워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하루빨리 성공해서 고분고분한 며느리 보게 해줘. 그런데 아들, 이번에 사업 자금 받으면 이 엄마 집도 옮겨줄 거지? 지금 집도 좋긴 한데 엄마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어. 당연하지. 내가 집만 옮겨주겠어? 사업 성공만 하면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정말이야? 역시 우리 아들. 이 엄마는 우리 아들 때문에 살아. 어찌되었든 그 물건 눈에 거슬리는 짓은 하지도 말자꾸나. 당연하지.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거실은 두 사람의 대화 소리로 가득 찼고 시모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직감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을 보더라고요. 축 처진 시모와는 달리 남편은 정신이 나가버린 것인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요. 아, 됐어. 당신 돈 받아서 사업 좀 크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별 수 없지. 당신 도움 없이도 내 사업은 충분히 잘 되고 있고 당신이 돈 안 준다고 해도 대출을 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성공할 거니까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후회? 후회 같은 소리 한다. 그런 말이 하고 싶거든. 사업이나 성공하고 그런 말을 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진심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뭘 알기나 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당신이 그런 말하면 내가 뭐 겁이라도 낼까 봐? 왜? 돈 좀 있다고 사람 막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무시할 만 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뭐 당신 돈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어찌되었든 그 사업 잘 돼서 나처럼 우울한 여자 말고 젊고 밝은 여자랑 백년해로 하길 바랄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럴 거거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정말 우울해서 나도 이혼하고 싶었다고. 돈 받아낼 때까지 참고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먼저 이혼해달라고 해서 고맙네. 그렇게 고마우면 위자료나 잘 준비해놔. 그때 가서 구질구질하게 못 준다고 매달리지 말고. 그까지 푼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청구나 해. 이혼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버리게 말이야. 다가올 미래도 모르는 남편은 큰 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한껏 비웃어주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에게 다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 후 전 남편의 사업은 말처럼 잘 되었냐고요? 전혀 잘 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말처럼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전 남편이 구상하고 있던 사업은 허황된 꿈에 가까운 사업이었어요. 성공은커녕 돈만 버리는 허튼 짓에 가까웠죠. 그렇게 퇴직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내서 진행했던 사업을 최단 기간 시원하게 말아먹은 전 남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사업을 한다고 시모 집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지독한 사업병에 걸려버린 거였죠. 하지만 사업에 관한 그 어떤 지식도 노하우도 없던 전 남편이 돈만 끌어다 붓는다고 한들 그 사업이 성공할 리는 없었죠. 끝끝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말이죠. 정말 염치 없는 말인 거 잘 알고 있는데 혹시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래. 설마 했는데 돈을 구걸하는 연락을 하다니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걸 때 누구한테 거는 전화인지는 똑바로 확인은 한 거지? 나 네 전 부인이야. 그냥 그저 아는 지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 내가 오죽 급했으면 당신한테 이런 연락을 했겠어? 나도 내가 얼마나 지금 한심하게 보일지는 잘 아는데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 돈 좀 빌려주라. 당신 나하고 우리 엄마한테 받은 위자료도 있고 장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에다가 사망보험금도 있잖아.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널 도울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돈도 똑같아. 너랑 네 엄마한테 받은 위자료는 말 그대로 네가 나한테 준 상처에 대한 대가인데 그 돈을 널 왜 주겠어? 너한테 10원짜리 한 푼 못 주니까 이딴 구걸 하지도 마. 여보, 그러지 말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빌려주면 돼.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야. 이미 이리저리 빌려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때껏 투자했던 돈까지 다 날릴 상황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좀 빌려주라. 구걸이라고 하든 거지라고 하든 쌍욕을 해도 좋으니 돈만 좀 빌려줘. 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릇도 안 되는 게 사업한다고 부모 집까지 다 날려먹었으면 지나가던 똥개도 정신 차리고 사업은 꿈도 안 꾸겠어. 한때 너랑 사랑이란 걸 했던 사람이라서 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다가 새고랑 차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 후 들리는 소문으로 전 시모는 여전히 사업병에 걸린 아들이 진 빚을 갚아내느라 식당 일을 하며 고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더군요. 그러면 뭐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 복직을 미루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오래 머무르기도 하며 심적인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친정엄마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연달아 일어난 이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요즘은 수면제 없이도 잘 잘 만큼 많이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저곳을 다닌 게 많은 도움이 된 듯해요. 회사에서도 이런 제 상태를 이해해 주신 덕분에 올해까지는 마음 놓고 푹 쉬고 내년에 복직할 예정이에요. 다시 일개미로 돌아가기 전 부지런히 여행을 다녀보려고요. 이혼할 당시 힘들었던 이유는 주변에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뺏으려는 사람만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떨 땐 제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혼하고 여행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둘 인연을 쌓다 보니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더 이상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지도 말고 어제보다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기도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웃고 제 삶에 만족하는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로써 저의 긴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다들 어떠셨을까요? 긴 이야기가 지루하진 않으셨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